구독, 좋아요,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. 견관절 편입니다.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중에서도 어깨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. 교통사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깨관절 부상은 약 3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어깨관절은 말이죠,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절 중 하나이고요.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. 외상이죠. 즉 교통사고로 나타날 수 있는 병명인데요. 첫 번째가 상완골 간부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중간에 부러지는 것이죠. 두 번째가 이제 상완골두, 머리 쪽이 좀 부러지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요. 어깨에 있는 힘줄입니다.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, 상완골두 간부골절은 사고 후에 병원에서 금속판을 대고,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부러지는 겁니다. 금속판을 대고 나사로 고정을 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주 잘 낫게 되고요. 수술 후에도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도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간부골절이라고 그러죠. 중간 뼈의 이제 골절인데요.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깨관절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, 세 번째인데요. 상완골 골두골절하고요. 회전근개 파열입니다.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차분히 조금 깊이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인데요. 어깨관절의 부상 원인이 무엇이냐?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. 급격하게 외상으로 어깨 부위의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상입니다. 예를 들면 아주 대형 교통사고, 큰 교통사고죠.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지요. 두 번째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교통사고죠.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내 몸에서 충격을 다 받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어깨를 많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. 역시 비슷하게 자전거와 차량의 충돌 사고도 어깨 부상이 많습니다. 그동안의 예를 보면요. 그 세 번째인데요. 후방 추돌 사고죠. 내가 안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후방에서 세게 충돌이 있을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맸는데 안전벨트가 어깨를 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어깨 관절이 많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버스 급정차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버스에서 넘어지면서 그 상완 골두골절이 되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다음에 이제 진단하고 검사입니다. 상완골, 즉 어깨뼈죠. 이 골절은 대부분 그 엑스레이 검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회전근개 힘줄은 일반 엑스레이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하고요. 그 의사의 촉진, 의사가 이제 이 팔을 좀 움직여 봅니다. 또 운동시켜 보고요. 이렇게 해서 환자가 통증이 수반이 되고 운동 제한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정밀검사 들어갑니다. MRI 촬영하게 되고요. 또 초음파 검사도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. 일반 엑스레이 상에는 안 나옵니다. 정확도는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정밀검사 MRI나 초음파 검사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상완골두의 수술적 치료 및 보존 치료,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거든요. 상완골이죠. 이 상완골 골두, 머리 쪽입니다. 여기에 골절이 생기면 어깨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. 김 PD님도 그 스키 탈 때 그 어깨 많이 다치죠? 주변에서. 네네. 그 어깨 다치면 그 꼼짝을 못하죠. 주변에서 좀 보셨나요? 주로 보드 타시는 분들 어깨를 많이 네네네. 다칩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 큰 부상입니다. 그런데 그 만약의 경우에 어깨를 다쳐서 상완골두가 골절됐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한 2가지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하나는 그 단순 골절입니다.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의사들이 그 핀을 고정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예후가 좋은데 분쇄골절이 좀 문제입니다. 분쇄골절은 이 골두가 가라앉습니다. 이게 푸석 가라앉아가지고
그 부위에다가 고정판을 대고 나사못을 여러 개 고정을 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그 수술 방법이 상당히 발전이 돼서 그전에는 이 어깨를 많이 째가지고 큰 수술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예후가 아주 좋지요. 또 상처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. 만약의 경우에 젊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요. 어깨뼈가 다치면 말이죠. 관절염이 좀 심해져 가지고요. 나중에 인공관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김 PD님 전에 그 고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죠. 네. 그 대퇴골 편이죠. 네네. 예, 기억하시죠? 네. 예. 그 비슷합니다. 이 대퇴골 쪽에 그 설명한 거하고요. 그렇지만 이제 그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요. 지금 어깨 부위에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애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 통상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어깨 장애는 말이죠. 좀 폭넓게 적용을 하는데요. 이제 관절의 각형성이나 아니면은 그 운동 범위 이런 것을 따져서 대략 한 9%에서 24% 정도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 각도를 보고 측정하는 거죠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입니다.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일상 그 교통사고에서 어깨를 다치면 거의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네 번째인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 및 보존 치료 이렇게 타이틀을 좀 정했거든요. 어깨가 교통사고나 외상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. 회전근개 파열이죠. 어깨에는 인대가 약 4개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합니다. 여기에 일부가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부위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이건 엑스레이로 찍어 보니 어깨뼈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. 그런데 환자가 계속적으로 그 어깨가 아프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호소하는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. MRI죠. MRI. 이제 정밀 검사를 찍어주죠. 또 다른 선생님들은 초음파 검사도 해주는 선생님이 좀 계십니다. 좀 비슷합니다. 두 가지 결과물이요. 이때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입니다. 이때는 그 MRI 판독지에 부분적인 파열로 나올 수도 있고요. 완전 파열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는 영어로 쫙 써 있는데요.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설명을 잘 해줍니다. 요즘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서 거의 째지 않고 오픈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. 예후도 좋습니다. 살을 째지 않는 그 흉터도 좀 없고요.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수술 방법들이요. 치료 방법으로는요. 수술을 해서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. 보존 치료죠. 쉽게 얘기해서 수술 안 하고 어깨 그 팔걸이 있죠. 팔걸이 암슬링이라고 해서 그 팔걸이를 고정을 해서 염증 치료해 주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도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존 치료죠. 비수술이죠.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. 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은 회전 운동 각도 이런 것 등을 측정해서 나중에 이제 장애 판정을 이르게 되거든요.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장애율이 높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. 김 PD님도 좀 이건 하나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할 건데요. 회전근개 힘줄 수술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병원에서는 약 한 30% 정도 나중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. 좀 어려운 수술인 것 같습니다. 네. 5번째입니다. 어깨 관절에 만약에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다 했는데 잘 났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. 장애가 나온다고 그랬죠. 거의 수술하게 되면 장애 나옵니다. 이제 장애 계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. 전에도 뭐 여러 차례 그 예상 합의금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법은 여러 번 우리가 다뤄봤죠, 김 PD님. 네. 예, 뭐 똑같습니다. 나이는 50세로 지정했고요. 장애율은 지금
9%에서 한 24% 이렇게 높게 측정한다고 그랬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. 근데 중간 정도로 잡아서 13%짜리를 적용했고요. 급여는 400만 원으로 좀 해봤고요. 무과실인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보죠. 김 PD님. 지금 400만 원 급여로 해서 13%, 그 다음에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니까 약 한 5,800여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. 장애에 대한 금액이죠. 여기에 그 13%니까 거기에 대한 위자료는 뭐 판사님이 정하겠지만 약 한 1,000에서 1,300만 원 정도 적용했고요. 또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거의 뭐 많은 기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. 의사 선생님들이요. 왜 그러냐면 다리 쪽이 멀쩡하기 때문에 어깨 쪽은 한 달 이상은 잘 입원 안 시켜줍니다. 뭐 한 달이면 약 한 400만 원 일실 수익이 나오겠죠. 또 그 다음에 신체 감정을 받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이 향후 치료비를 또 이렇게 책정을 해주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미정으로 좀 해놨고요.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법률적인 합의금이 되는 겁니다. 어바웃으로 약 한 7,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만약에 장애가 이거보다 좀 적었다고 한다면 뭐 약 9%다. 그러면 또 9%를 대입시키면 됩니다. 그런데 어깨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장애가 더 높게 약 24% 정도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적용한 데다가 24%를 적용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. 어떻게 김 PD님 조금 이해 가시죠? 네. 예,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. 네.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런 정도의 그 준비 과정을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하는 것과 무조건 보험회사하고 돈을 좀 많이 다오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. 오늘은 어깨 관절에 대해서 공부 좀 했는데 어깨 부상으로 올 수 있는 병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네네. 네. 어깨도 이렇게 다칠 수 있구나. 네. 그럼요. 예. 그리고 전에 그 우리가 다뤄봤던 고관절, 이 큰 뼈죠. 이 고관절과 더불어서 이 어깨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주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촬영했던 고관절에 이어서 어깨 관절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